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지요.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행방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앞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상황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주말 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월요일장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1.46% 현재 시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300선을 현재는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장 시작된 이후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1%대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695포인트 선 현재 출발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련돼서 저희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도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정수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사연관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온 마음 가득 평화가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발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고용률이나 실업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냈다가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점점 더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9% 내린 226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687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시작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전장에서는 하락 우위의 장을 연출한 가운데 이 IT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어닝쇼크 여파를 내보인 SK하이닉스가 7%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 연출했었는데요. 한편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흐름을 끊고 잠시 상승 전환했던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호실적은 물론이고 이 높은 환율과 CMO 사업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코스피 시총 3위 종목으로 거듭났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1%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가 1.2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4%, SK하이닉스가 1.2% 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홀로 2% 넘게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54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반도체 톱탑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주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웃었고 삼성 현재들은 모두 3%대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9월 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판매량이 2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를 달성하는 등 전기차 관련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LG화학부터 셀트리온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이 4%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 선의 예측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들도 거의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장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들을 간신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락 우위의 장이 연출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폭을 자랑한 가운데 바이오주의 부진은 이어졌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비엠부터 에코프로까지 에코프로 형제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장주 자리를 지키면서 2.3% 넘게 상승한 11만 7,1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1.21% 주가가 빠지면서 13만 8,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7% 상승하면서 6만 8,900원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만이 0.26% 오르면서 전장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가 1.19% 상승하면서 39,650원을 예상 체결가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1.72% 상승하면서 41,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눈에 띄는 모양새를 연출한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장에서 9%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1.35% 상승한 26,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지난주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증가했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예측되는 가운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1.37%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만 2천 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S&T 모티브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부품 회사들이 역시나 3분기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S&T 모티브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4%나 증가했다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전장에서 6% 넘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살펴보시면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4,900원 선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피의 특징주 하나솔루션입니다. 3분기 어닝시리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7% 넘게 주가를 올렸다가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7% 넘게 주가를 빠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종목인데요. 장 마감 후에는 하나솔루션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처음으로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이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민간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3.58%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48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코스닥 특징주 NCN입니다. NCN이 자동차 주차 보조 시스템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베이다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2.88%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140원의 예측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상환 바로 직전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국내 증시. 상승세에 이어서 마감까지도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장중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장 저희 국내 증시 마감이 좀 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종수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장수 이종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대지수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자, 전날 미국 시장 이제 애플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걸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부터 갭상승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줄질 않고 계속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계속 0.75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에 이번 11월 3일 날에 0.75는 다들 예상한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이제 12월 달 갔을 때에서 이제 이 물가를 정말로 이제 속도 조절을 위해서 금리를 조절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거꾸로 뒤집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단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은 얘기처럼 나와주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며칠이나 올라갈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여기서 계속 금리 속도 조절론 얘기로 뭐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거나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니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단타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미국 시장은 또 크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한 상태에서 단타를 쳐야지, 미국 시장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지, 금리 속도 조절하면서 미국 시장 계속 폭등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달 안 걸릴 거예요. 다시 또 지옥과 같은 아주 빠지는 안 좋은 장을 또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일단 FOMC, 그다음에 11월 8일 날에 있을 중간선거 결과를 일단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일단은 저점 매수 위주로 그리고 단타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침에서 딱 보니까 사료주들 급등 나오는 거가 좀 특징으로 좀 보이네요. 사료주들 급등 나오는 거, 전일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주춤주춤거린 것 같은데, 고려산업부터 해서 뭔가 지금 폭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기사들 보고 있다가 저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지금 시간에서 뭐 이제 둔촌주공 얘기에 대한 이제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뭐 PF 대출 이슈도 있고 모두 있고. 그래서 저 아마 사료에 대한 기사를 제가 아침에 살짝 훑어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지금 찾다가 방송을 시작해야 돼서 러시아 드론 공격 빌미로 곡물 수출 협정 중단, 곡물가 또 불안 우려, 아마 요 얘기 뉴스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급등을 하지 않는다. 일단 못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매매로 박스권 매매처럼 하시는 게 좋고, 떠 있는 종목들은 철저히 좀 조심하시고,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거나 할 때에서는 FOMC 앞두고는 일단은 챙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료주들을 갖고 있는데 운이 좋게 신성홀딩스 22% 올라가고 수익으로 바뀌었다. 챙겨야죠. 그대로 갖고 있기에는 불안한 시장이니까, 물론 바닥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올라온 상태에서는 쫓아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종목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NF입니다. LNF. 자, 2차전지 관련주로 있었던 이제 종목인데,
일단은 그동안 바닥에서 좀 이제 올라왔죠. 최근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지만 이거를 길게 보면은 저쪽에서 2만 원서부터 올라온 종목이라. 근데 뭐 지금에서 2차 전지가 나쁘다고 하기에는 너무 최근에도 계속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보면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지난주 이제 주간 기관에서 제일 많이 순매수 1위한 종목이 바로 LNF고요. 그리고 계속 기사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제 계속 호실적 지속에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전에 더 있었던 얘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뭐 분류되는 얘기랑 그리고 LNF에 대한 실적으로는 이제 3분기 매출은 1조를 뭐 경신을 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과 4분기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경계는 하시되 단타성으로만 조금만 더 24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2만 원서부터 올라온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말고 단타거리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문은 일단은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이제 약값 인상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제약주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했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엊그저께 한 3, 4일 전에는 상한가를 갔었지만 계속 박살이 나면서 저점이 또 깨졌어요. 코오롱 티슈진. 그렇죠? 지금 저점이 오히려 16,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그 호재는 아닐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는 좋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속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는데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할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쫓아가지는 마시고 일단 아침장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FOMC 그러니까 FOMC 경계감 때문에 지금 지수가 튀고 날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있다가 정 사고 싶으면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 전문가였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질문이 들어왔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보다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장 1%대 상승하면서 갭상승으로 지수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번 주 경계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우진 않네요.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그 지난 주말에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애플과 인텔의 어떤 호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애플과 인텔이 굉장히 큰 장대의 양봉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IT주와 함께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국내 증시도 일단은 뭐 좋게 이제 출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래소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이 지난 쌍바닥 이후로 21선을 올라탔고요. 그리고 눌림을 보이고 우일선 타고 이제 견조하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21선과의 이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만한 어떤 상승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재 이 21선에서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코스닥이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상승 탄력이 이제 강하게 약간 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쌍바닥 이후에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약간 뭐 슈팅,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또 부분들의 이제 지표가 원달러와 환율에 대한 건데 원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도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3중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한 달 만에 추세 이탈이 돼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잠복이 돼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과 61선 사이에 이런 그 수렴했던 과정들을 형성을 좀 해준 이후에 물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결정이 되겠지만은 상당히 하방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기 데드크로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강세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동향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오늘 이제 상승폭을 좀 약간 키우는 어떤 대형주가 LG이노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전체 한번 크게 급락이 됐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삼각수렴형이 형태가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4바 형태가 나와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좀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한번 급락이 떨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 또는 박스권 플랫, 그리고 나서 위냐 아래냐 방향성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면은 삼각수렴형, 그다음에 여기서는 위냐 아래냐 또는 박스권 플랫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LG이노텍이 오늘 이제 순환매로 현재 나와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확실한 어떤 그 이제 상승에 대한 캔들을 암시하는 상승4바 형태가 나와졌다는 점에서 오늘 뭐 LG이노텍이 나름대로 오늘 이후에 또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IT 쪽의 흐름들도 나름대로는 흐름이 좀 약간 좋은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LG이노텍 말고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해주다가 이게 이제 탄생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반까지 꺾여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 형성이 됐던 음봉의 중심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 IT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재 에너지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들,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만은 2단 상승, 그다음에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그리고 행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터닝 자리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터닝의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 뭐 태양광 쪽은 상승 부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은 순환매로 좀 나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쪽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전체 큰 흐름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신성홀딩스 부분들이 전체 이제 사료 관련된 탑픽 현재 이제 상승을 약간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는데 고점 대비 거의 2만 원 대비 굉장히 많이 좀 빠진 부분들, 빠진 부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3분의 1 가까이 빠진 부분 때문에 오늘 뭐 대량 거래가 좀 펴졌습니다만은 24%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 종목군에 이제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조 동화원도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통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매수 신호 발생이 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사조 동화원, 그 다음에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대한제다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는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중 눌림목 시 매매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탑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대부분 오늘 뭐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 그다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음식료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이제 팜스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오늘 21선을 좀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 을 좀 이용해서 현재 매수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 핵심적인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항암제 쪽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유틸릭스라는 종목이 좀 있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쪽에 이슈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데 유틸릭스 부분들은 대식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 기존이 유일한 어떤 기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이고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 CRT 쪽도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에클론 같은 경우에 제일 그 S큐브 다음으로 한번 이슈를 받았던 종목에 해당이 되죠.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단 상승, 1단 조정이 이제 탄생 파동의 어떤 자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목의 매수 관점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어떤 흐름으로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평선 흐름상으로 보면은 61선이 견조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21선이 골드에다가 살짝 대대로 발생이 됐지만 다시 한번 그 정배열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와줄 수가 좀 있고 그 사이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상승과 조정 이런 그 삼각수렴형기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주 쪽도 한번 그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에클론, 그다음에 이툴렉스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 항암제 쪽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이슈가 되질 않고 있지만은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16,000원 대비 11,000원 정도 되면은 낙폭화돼서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하락 1, 2, 3, 4, 5 하락 5파, 단기 5파 2주간의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5일선이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반등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대지수 지금 현재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상승폭을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지수상으로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도 일단 1,000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530억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는 또 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일단 지난주에 가장 강력한 저항선 상단인 121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들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닌 기본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매매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전체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전기전자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의 불씨를 살리면서 2.7%대 일중 고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음봉 전환까지도 앞두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1% 상승 중이긴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121선을 터치한 시점에서의 매도,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상 매도했던 양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135억 그리고 1,450억을 넘게 지난 금요일에는 매도했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의 기관 매도가 같이 합세를 하면서 개인들만 800억, 2,100억 가까이 지난 이틀 동안 매수했고요. 그 결과 이틀 동안 하이닉스라는 무거운 종목이 12%가 빠져버리는, 정말 올릴 때는 찔끔이지만 내릴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황 좋지 않은데도 외국인들이 왜 사냐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같이 사서 이런 흐름들을 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지표들을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설정을 해놓고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닥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은 거의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의 물량 500억이 개인들에게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자체는 지금 초반에 별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 외국인들 한 9시 10분까지는 820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살짝 꺾여있는 그런 파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어요. 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사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기전자 사면서 비차익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 형태로 담기보다는 일단 전기전자는 사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1.5%까지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초반에 강했다가 바로 음봉 전환하면서 0.6%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G화학도 1%가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시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워낙에 급등주 형태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갔었던 분야, 거기다가 실적까지 완벽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주가 상해, 우상향 흐름에서 일부 나타나는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현대차, 기아, 오늘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현대차는 1% 가까이 빠지고요. 기아가 0.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미 테슬라의 뒤쪽으로도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방향을 틀어서 이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GM,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 폭스바겐까지 전부 다 그동안 내연기관차를 지배해왔던 브랜드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이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테슬라가 그동안 해오던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북미에서 2위까지 9%로 테슬라에 이어서 올라왔었던 점유율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보조금 혜택까지 일단은 받을 수 없는 형국이 돼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동급의 그동안 내연기관차 공룡들, GM, 포드, 혼다 이런 쪽들에 팔고 있는 동급의 차량들이 우리 현대차, 기아보다 더 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그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속에서 우리 차를 계속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것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또 안정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받아왔었던 환율 효과까지 사라질 거고요. 소비자들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딜러들한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예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고 하면 굳이 딜러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안 받고 현대차, 기아를 팔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제가 3가지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충당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향후의 실적을 낙관하게만 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정도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조금 더 강하네요. 2%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는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 나오면서 같이 빠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1.3%, 카카오는 보합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연속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연속성 갖춰지지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강도 자체도 의미 있게 산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살 때 조금 오른 자리라도 그런 자리에서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좋았죠. 장대 양봉, 실적 좋고 이쪽은 완성차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 쪽에서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실적의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현기차의 비중을 점점 더 줄여나가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쪽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메이드 인 USA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큰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들이 될 거고요. 그 밑단에 조금 작은 업체들로는 SL, 화신 이런 종목들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단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이쪽에 있어서는 배터리 쪽은 얼마나 빠르게 흑자 전환 그리고 그 숫자를 키워나가느냐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이 다시 30만 원을 넘기는 5%대 강세 파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애플 폰이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
프로라던가 프로맥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로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적상으로 안 팔리는 만큼 안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에 대한 의존도는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이면 11월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지수만 보면 흐름은 괜찮습니다만 어떻게 현재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은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아마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블랙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그동안 좀 최소 며칠간은 금리에 따른 그런 포인트가 좀 시장 괴롭히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개별 실적이 더욱더 중요했던 구간이었고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오늘 내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관망 심리가 좀 지나겠죠. 예, 관망 심리가 좀 더 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백기 월화 우리나라로 치면 수일 정도까지 그죠? 월화 수 정도가 약간의 그 짧은 단타 정도성의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 해당 업종은 괜찮을 거야. 앞으로 좀 기다려서 좀 싸게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며칠간 나눠서 분할 매수해야지라는 이런 식의 전략. 요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도주 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1번에서는 SK하이닉스 대표적이었죠. 그게 이제 갔다가 좀 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 차례로 움직이는 게 포스코케미칼과 삼성 SDI였고 그 다음 차이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어서 여러분들한테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증거라면 증거인 거죠. 순서가 이슈 움직이는구나. 2차 전지 내에서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그 포인트에서 어떤 맥락,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야 될 것이냐? 관망세입니다. 관망세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미리 쉬고 있는 1번이었던 종목분들이 밑에서 좀 더 쉬기를 바라면서 저점 매수에 3일간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우리도 확인하고 가자. 이번 FOMC에서 아마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건 아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편이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막 말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가? 혹은 이제 그 외에 악재적인 부분들이 일단 있진 않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크게 꺾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월화수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그 FOMC 이후 그다음에 혹은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오히려 시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월 초에도 9월에 고용지표가 10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될 때에도 그때가 방향을 크게 정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맞았었죠. 아주 너무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처럼 고용지표가 지난 날치에 비해서 이제 11월 넘어가면요. 그래서 11월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10월 발표됐던 고용지표보다 조금 나빠지는 상황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의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때 화답을 하고 또 강력한 상승을 다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많이 올랐어. 최근 며칠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군이라면, 혹은 SK이노베이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진짜 잘 가죠. 얘 약간 시간을 끌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기다렸다가 이 정도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60일동 평균선 근처에 와요.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찰실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종목은 이제 훨씬 셌었기 때문에 60선도 뚫고 120선을 못 갔죠. 60선을 뚫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 자리에 가면 거기서 찰실현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도 생각을 좀 하시고, 삼성 SDI는 뭐 더 하늘 높이 올라갔었죠. 삼성전자까지만 볼까요? 삼성전자는 바로 121동 평균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셌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진폭은 더 작지만.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 우리가 목표치를 60일동 평균선으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네는 한 단계 위, 그죠, 이동평균선 기준의 한 단계 위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60일동 평균선까지는 아직은 볼만할 거야 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패턴 분석을 해드리면서 목표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 코스닥도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목표치는 저 위에 60일선까지를 갈만은 할 거다. 중간에 이제 719포인트 정도의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FOMC 자체가 0.75 요거 금리 인상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짜 피벗이냐, 그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정말 조절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할 포인트가 될 것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 움직임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망세입니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 초와 주 후반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포인트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관망세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렸고, 그렇다면 관망하는 와중에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볼까요? 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관망세가 좀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조금 큰 종목, 우량주, 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오늘부터 미리 매집하지 말고, 오늘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이런 정도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뭐 사실 최근에 이런 종목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차라리 짧은 단타 정도로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아주 짧은 단타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걸 바로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또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기네들이 공격당했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 그 다음에 뭐 효성OMB, 그리고 뭐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템쇼, 뭐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종목분들을 가지고 짧은 단타 대응 정도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읽고, 난 짧은 단타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관망세 좀 포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급등세를 이미 남들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오는 포인트, 최소 2,100원 이하 내려오는 구간 정도에서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짧은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치를 잡아야 한다라면 위에 60선 있죠. 그 위에도 60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60선 정도, 2,3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단 찰실현하고 현금 들고 내일을 맞이하시는 게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대형주나 우량주 분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종목은 제 눈에는 지금 띄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만 그럴 것 같고요. 내일은 다시 우리가 주도주 분으로 접근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좀 보면서 현금을 챙기는 것으로 전략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만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